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월세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통장을 열어보기가 겁난다는 그 느낌. 연금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오르고 월세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자꾸 빠듯해지는 현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무게를 혼자 조용히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어 오는 3월 30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노년층 생활 지원 분야를 25년 넘게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내용만큼은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는지까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노후에 가장 무섭다고 하시는 게 바로 주거 불안입니다. 집이 없어서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그 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모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70만 원, 80만 원 수준이라면 월세 40만 원만 내도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세, 가스비, 밥값까지 더해지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률이 소득의 3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주거비 부담 기준은 소득의 30% 이하인데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먹는 것을 줄이거나 병원을 미루게 됩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아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월세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도 주거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있었지만 수급 기준이 너무 좁아서 실제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현실화되면서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북 구미에 혼자 사시는 72세 이완식님은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작은 빌라를 월세로 옮기셨습니다. 아들, 딸이 있지만 각자 살림이 빠듯해서 매달 손 벌리기가 죄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 68만 원으로 월세 38만 원을 내고 나면 30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 의료비까지 나가면 한 달에 며칠씩은 라면으로 버티는 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복지관 선생님이 주거급여 신청을 권해서 서류를 냈지만 당시에는 소득 기준에 조금 걸려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포기하고 계셨는데 올해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결과는 승인이었습니다. 매달 19만 7천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월세 걱정 없이 한 달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진작에 다시 신청했어야 했다고.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원금 조건이 뭔지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도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소득을 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받는 소득의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106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173만 원이 그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일단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보수 형태로 지원받고 세를 들어 사시는 경우에는 월세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도 해당됩니다. 이번에 특히 달라진 점은 자녀 명의의 집에 살더라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임대차 계약 여부와 생계 분리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가구원 수가 한 명이어도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한정수님의 경우가 이 기준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딸 명의의 빌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딸이 직장 문제로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서 빈집을 어머니께 빌려드린 상황이었는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도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도 가족 소유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기준에서는 실거주 사실과 계약서를 확인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매달 17만 원을 지원받게 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요.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격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3월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가시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직원과 미리 상담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르신들께는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서류를 그 자리에서 같이 확인해드리고 빠진 것이 있으면 바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0일 첫날 신청하신 분은 빠르면 5월 말부터 지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조병길님은 처음에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다가 서류가 부족해서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집에 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셔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실 뻔했는데 함께 가셨던 이웃분이 다음날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신청을 마치셨고 한 달 반 뒤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분이 돌아보며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지금 매달 돈을 받는다고요. 포기 안 하길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완벽하게 챙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께 미리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가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나가기 힘드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복지사가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4. 이것만 조심하세요. 탈락 이후 TOP 3. 안타깝게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미리 아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탈락 이유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월세로 따로 사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실거주지로 반드시 옮겨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신고 누락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재산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 타인에게 빌려준 돈, 해약하지 않은 보험의 환급금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항목이 계산에 포함되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미리 해보시면 이런 부분도 함께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 월세 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청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내용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8세 박명자님은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남편이 오래전 구입해뒀던 소형 창고 부지가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으셨던 땅이었는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담당 복지사와 상의해서 그 토지가 실제로 활용 불가능한 맹지라는 점을 소명하고 적정하게 재평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결국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물어봤던 게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소명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냥 탈락으로 끝났을 거라고요.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탈락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게 납득이 안 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밟은 분들이 최종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5. 월세 지원금과 함께 챙길 수 있는 혜택들. 월세 지원금만 알고 끝내기엔 아쉽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신청하거나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혜택 중 하나가 주택수선 지원입니다.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지붕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화장실이 낡은 경우 수선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금액은 수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벼운 수선은 457만원, 중간 수준은 849만원, 대규모 수선은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혜택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점검하고 안내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되면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가구는 지원 금액이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시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이신 분들도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 중에 의료급여 1종이나 2종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상담을 받으시면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서재만님은 처음에 월세 지원금만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바우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집 보일러가 15년 된 낡은 거라고 하셨더니 주택수선 지원 신청도 함께 안내받으셨습니다. 주거급여 승인 이후 담당자가 방문해서 집을 확인하고 나서 보일러 교체와 창문, 단열 보강까지 수선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한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던 창문 틈이 막히고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니 그 겨울이 처음으로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 월세 지원금 하나만 받으러 갔다가
생활 전체가 나아진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꼭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전부 알고 싶다고요. 그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월세 지원금 20만 원,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주거비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먹는 것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병원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되지만 직접 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한 번에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헷갈리면 전화 먼저 하세요. 챙겨야 할 것들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시면서 에너지 바우처, 주택수선 지원, 기초생활수급까지 한꺼번에 상담받아 보세요.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월세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알고 함께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봄 되시기 바랍니다.